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이제 지표 개선 흐름과 함께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호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받아서 국내 증시도 일단은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 있고요. 3,200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00선을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그런 구간에 나와 있는 만큼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탄탄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접근 전략 세워보는 게 유효하겠다라는 것이 또 시장의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또 알찬 종목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착한 백선생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방송 보시면서 백선생이 소개하는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서현탄메탈 같은 경우는 83%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3.48%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메가MD가 77.74%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젠의 수익률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6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유니온이 54%, 우리조명이 53%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HQ가 46%, 진성TC 44%, PN풍년이 43%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문배철강 43%, ECS 41%대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 모두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저희 방송 중에 언급되는 종목뿐만 아니라 노란톡 통해서는 또 실시간으로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종목과 관련돼서 접근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착한 백선생 순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준비된 오늘 착한 백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백선생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함께할 백선생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쇼핑이라고 소개를 할 뻔했어요. 자, 백종국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1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분명 조정장이 있었는데요. 3월 말부터 4월 현재까지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자면 세 번째 박스권 상향 돌파에 임박을 했는데요. 수급 여건이 모두 증시에 긍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장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만큼 모멘텀 또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을 누리시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4월 6일 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에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같은 날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익을 지금은 누리시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장일 때는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다 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정보와 그리고 종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뭐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혹시 소외되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종목을 지금 잘못 고르신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모멘텀을 응축하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탄탄한 종목들, 그리고 뭐 응축하는 시간 동안에도 불안하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언급되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언급되는 종목들 노란톡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4월 6일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1.16%대의 수익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수익 나도 한번 좀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이제 매수 타이밍까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내용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1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 쉽지 않은 분기였습니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계좌 상황도 사실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려웠는지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주가가 조정을 받고 못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의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과 바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1분기는 분명히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게 영향이 있었지만 현재 2분기를 생각해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유를 말하자면 당연히 실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1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이익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현재 실적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1분기에 조정을 받았을 때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미국 10년 국채 금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1분기에는 나쁜 영향이었고 2분기에는 좋은 영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헷갈리시고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양면성을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1분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왜 안 좋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불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이던 식사 비용이 20,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월급이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2배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당연히 억제를 해야 되겠죠.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화 긴축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조정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였는데요. 그 불안감이 바로 1분기에 조정을 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자면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기업들 실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로 실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인플레이션의 양면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따졌을 때 분명히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를 모두 다 겪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에 낮아진 기업 재고율 그리고 향후의 수요 확대까지 맞물린다면 기업 이익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매우 좋은데 좋다고만 생각할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1분기에도 충분히 겪었듯이 긴축을 통한 통화 정책 변화는 분명히 시장에 큰 하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러한 나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당연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코스피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ROE의 변곡점을 한번 보자면 변곡점이 일치합니다. 같이 움직인다는 말이죠.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높아지게 되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ROE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의 긍정적인 요인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그 부분을 전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악영향이 끼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 어떤 식으로 생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처럼 조금의 물가가 오르면 굉장히 크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3월의 물가 상승률은 바로 기저효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분기의 물가 상승률, 2분기의 인플레이션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의 물가 지표는 부양책, 경기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의 부양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 정상화 수요까지 분명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1분기에 비해서 2분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한국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조회사들의 재고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사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없었을 테니까 당연히 물건도 많이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팔 물건이 현재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건 가격은 이렇게 비싸지는데 수요는 경제 정상화와 부양책을 통해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2분기의 인플레이션은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크게 좋아질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분기를 얘기를 하면서 실적 장세도 얘기하고 실적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한번 이렇게 좋은 시장 흐름 분위기에서 리스크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표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2분기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죠. 그렇다면 1분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생각해 볼 때 2분기에 과도한 이 인플레이션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지만 기저효과인 부분이 큽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 부분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방송을 보신 개인 투자자들은 나는 이거를 제대로 잘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기저효과라는 부분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물가 상승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통화 당국의 반응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1분기처럼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서 시장을 크게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된다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주요국 같은 경우에 통화 정책 이벤트가 계속해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 정책의 큰 변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인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실현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위기 이후에는 항상 유동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동성 정책이 정상화될 때마다 증시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풀었고 실제 주가 상승에 큰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통화 당국의 유동성 공급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조치는 정말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들의 조기 긴축 여부가 굉장히 이목이 쏠려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전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부 물가가 급등하고 그리고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유동성을 정하는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죠. 이 부분은 3월 FOMC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의 회복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면 언제라도 그 정책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정책의 변경, 그리고 변경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면 미리 캐치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책의 변화에 저희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는 분명히 긴축 정책의 우려 때문에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었고요. 2분기를 보자면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즐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계좌 그리고 수익도 좀 더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정책 변화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돼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시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방송과 노란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방법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참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그 흐름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 관련 내용들 짚어봤고요.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도움 요청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금 시장에서 그럼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반도체 핵심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후공정 반도체 회로 기판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에 제가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후공정은 그 후에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후공정에서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회로와 연결시키는 지지대 그리고 그 전원을 연결하는 리드 프레임이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마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표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분이 익숙한 제품일 것 같은데요. 반도체를 전력하는 이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PC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용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를 만드는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용 그리고 모바일용 리드 프레임을 제조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두 가지 모두 큰 성장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는 당연히 현재 자동차 부품에서의 부품이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자동차 반도체의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히 팔 물건이 없으면 물건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로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품을 제공하는 이 업체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큰 성장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나 성장하는지 표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 1분기 실적상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30%의 급증을 보이고요. 자동차 전장용 부품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40%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인데요. 하지만 기존 패키징 기판, 그러니까는 지지대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도 22%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성장입니다. 두 부분 다 너무나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당연히 증명될 수밖에 없겠죠.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시총이 5,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시총의 기업들은 5월 정도는 돼야지 실적 발표를 하는데 꽤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실적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시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기 기준으로는 최고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은 1,375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03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로 해서 28%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보자면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8.1% 정도 상승을 보인 겁니다.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시장의 컨센서스에 분명히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긍정적인 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기별 매출에서 최고액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앞서 말했던 반도체 쇼티지 때문인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과 거의 비슷해서 별로 안 좋아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환율과 바로 구리의 가격이 급등입니다. 핵심 소재인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사실 나빠진 면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앞서 얘기했듯이 소비자에게 전가를 한다.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 더 좋은 실적을 제공할 재료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나쁘게 나온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분기 매출은 실적은 이미 공개가 되었으니 2분기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468억 원으로 1분기 대비 2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도 분기별로는 사상 최대 매출인데 거기에 23%나 더 성장하는 게 바로 2분기라는 겁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29억으로 25%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를 들어보자면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충분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반도체만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기존의 반도체 패키징 기판 성장도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은 3분기, 4분기, 올해를 거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환율과 구리 가격의 급등 때문에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의 변동성도 굉장히 축소가 되는 만큼 굉장한 수익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성장을 계속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밸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가 부각이 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약 7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를 한번 금요일 종가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퍼를 보자면 11.98배입니다. 동종업계 퍼가 19.9배 정도 되니까 지금 가격에서 66% 정도 상승을 해도 동종업계 PER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만큼 낮은 밸류를 가진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 상향하는 실적이 나왔죠. 당연히 2분기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퍼보다는 더 높은 퍼를 받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밸류적으로 매력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기술적인 분석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상승이 한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61선을 지지하고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선상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상승 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 자리를 만들어진 만큼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32,000원과 35,000원대의 강한 매물대가 있는데 충분한 지금 자리에서 뚫어낸다면 충분히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뚫어낼 재료도 있어서 지금이 매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37,500원에서 4만원 자리만 뚫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만큼 지금 매수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밸류적인 부분은 지금 가격에서 66% 올라도 평균 PER이라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1분기 그리고 2분기의 성장 매우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인 지금 2분기 시적에 딱 맞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제가 3탑점 나눠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본 기업은요, 반도체 핵심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상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김대룡 전문가의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님께서 주식 방송은 처음 보는데 설명을 나긋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있고요. 또 김현정님도 설명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백쌤이 또 조곤조곤 또 말을 잘 해주시죠. 자, 김쌤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우리 백쌤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바로 드라마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작 회사로 K 콘텐츠 시장에 지금 초호황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것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제작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제작비 효율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높아져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인데요. 회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투자 포인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하는 것은 앞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드라마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름만 들어도 모두 다 아실 그런 회사입니다. 저도 이 회사에서 만든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퀄리티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만큼 실적도 꾸준히 성장을 해온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요. 일단 올해 1분기 실적도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매출액은 1,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3억으로 전년 대비로 31.3%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자면 드라마 콘텐츠 회사치고 상당히 높은 12.3% 정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예정일은 5월 6일인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왜 그렇게 잘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회사의 대주주는 방송 채널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회사가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 그 대주주와 관련된 채널에 당연히 공급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을 매년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넷플릭스 쪽에 드라마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매출의 아웃퍼폼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쪽에 드라마 콘텐츠를 제공했는데 그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 쪽에 컨텐츠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넷플릭스도 이 회사의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넷플릭스도 이 회사의 컨텐츠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K 콘텐츠 제작 시장은 초호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소개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드라마 제작 업체 중에 최대 업체인 이 회사가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넷플릭스도 이러한 움직임을 캐치를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 현재 5년간 투자했던 전체 금액의 70%나 되는 금액을 올해에 투자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금액은 무려 5,500억 원입니다. 이 5,500원 엄청난 금액에 들어가는 이 회사, 이 돈으로 당연히 드라마를 제작을 할 것이고요. 이 드라마가 히트를 치게 된다면 당연히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정말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넷플릭스만 OTT가 있나요? 그것이 아니고 신규로 진입할 OTT들도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도 당연히 우리나라 OTT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출을 해 있습니다. OTT에서 영화나 드라마, 예능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만 당연히 그 애플 TV와 디즈니 플러스, 쿠팡 같은 OTT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OTT 업체들 간에 경쟁이 붙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쟁이 너무 반가운 것이죠.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당연히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OTT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 시장의 규모는 약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수혜를 받는 이 회사가 큰 성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투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콘텐츠 제작 스케줄이 촘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속상각에 대한 비용 변동성이 충분히 낮아져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성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초호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매출은 1분기 매출은 벌써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5,9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14억 정도로 45.3% 전년 대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크게 증가하면서 양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요. 영업이익 개선이 더 돋보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2편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 제작 규모가 확장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공급처, 그러니까 OTT가 여러 군데가 생기다 보니 콘텐츠를 다양한 곳에 제공을 할 수 있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한 효율성으로 이러한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데요. 올해 실적으로 다른 콘텐츠 제작 업체와 한번 밸류를 비교를 해보자면 EV 에비타를 한 21.5배 정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가격에서 약 40% 이상 올라도 높은 밸류가 아니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망 또한 매우 좋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를 보면 첫 번째 종목과 마찬가지로 12월부터 1월까지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2월, 3월에는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현재 3월 말부터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까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0일선을 5일선과 11선, 20일선이 뚫고 올라왔고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전고점인 11만 3천 원 돌파 가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밸류적으로만 봐도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만큼 현재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성상 하단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요. 5월달 실적 이슈, 5월 6일에 실적 발표하니까요. 실적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 접근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3타점으로 나눠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급하게 전부 다 매수하시지 마시고 3타점 꼭 나눠서 매수하시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드라마 콘텐츠 기획 그리고 이제 제작 업체입니다. K 콘텐츠 제작 시장의 이제 그 초호화 지금 상태를 맞으면서 이와 관련한 전망이 굉장히 좋죠. 이 기업도 그와 관련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실적 관련한 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단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서현탄메탈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83.48%대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메가MD가 77.74%대 수익률입니다. 시즌이 64% 수익률로 한 단계 더 올라섰고요. 유니온과 우리조명이 나란히 53에서 54%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HQ 46%, 진성TC 44%, PN풍년이 43%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문배철강 역시나 43.19%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ECS는 41.15%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더 웃돈다라는 것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처럼 방송 중에 언급되는 종목들,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는 거고 실시간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노란톡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실시간으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셔서 그 관련 정보들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2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남아있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을 보자면 펌프형 용기, 튜브형 용기, 그리고 견봉형 용기, 그리고 필터 마스크용 용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매출이 가장 큰 대부분의 매출이 있는 부분은 바로 화장품 용기입니다. 화장품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히 용기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시장은 매년 한 2.7%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용기는 그에 한 2배 정도인 5.4%, 매년 5.4%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약 4.6조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화장품 용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그리고 일본, 유럽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물게, 우리나라는 드물게 해외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진공 펌프 기술입니다. 진공 펌프 기술은 보통 화장품을 쓰시는데 짜서 쓰는 용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짜서 쓰면 당연히 액상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물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 부분을 잘 짜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화장품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다 짜낼 수 있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고기능 샴푸나 아니면 치약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에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은 당연히 특허 출원도 이미 끝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 경우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이 사실 많이 팔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기를 납품하는 이 회사의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았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 화장품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이 회사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회사입니다.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01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중요한데요. 영업이익은 53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98.3%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동시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회사인 겁니다. 당연히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내수 매출도 굉장히 늘어났지만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들의 매출 회복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기를 제공하는 이 업체의 매출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거의 1년 만에 외형 성장을 다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회복도 당연히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중국 중심의 중국 법인을 만들어서 화장품 용기를 이 회사가 만들려고 2019년에 중국 법인을 설립을 하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매출이 좋지 않으면서 매출의 영향이 굉장히 미비했던 이 부분이 올해에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성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업그레이드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환경 파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 개발도 분명히 신경을 쓰고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품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회사들 간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올해 매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매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올 한 해를 보면 굉장히 큰 성장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출은 2,921억 원으로 16.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67억으로 67.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코로나 이전을 훨씬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수년간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회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은 종목인데요.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60일선이 가장 강한 지지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말에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 중에 있는데요. 60일선을 기준으로 한번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충분히 고점을 돌파할 실적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만 보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큰 개선이 있는 만큼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준을 2019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 주봉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 주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2019년 때 가격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충분히 상승을 나온다면 35,000원 이상의 가격도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지금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3다점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련해서 좀 탄탄하고요. 차트상의 위치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들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직후에 노란톡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갈 거예요. 노란톡에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과 관련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올려주셨고요. 첫 번째 종목 애경산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멍뭉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애경산업 26,000원에 매수했어요. 비중은 15%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이분이 지금 매수하신 이후에 내리막길을 걸었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이 종목이 26,000원을 찍었던 걸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0.81% 상승하면서 25,00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애경산업이거든요. 이분 2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매수는 아마 2월 달에 해주신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굉장히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 만큼 지금 충분히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0일선이 60일선을 뚫는지가 기술적으로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 60일선까지 뚫어낸다면 매수가인 26,000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전저점이 24,000원대가 깨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22,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4,000원에 제시해 드리고요. 충분히 60일선을 현재 뚫어낼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 드리자면 27,000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에 크게 뚫어낼 이슈가 없으면 단기에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기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음 종목은 C큐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얏호랑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C큐브 비중 5% 8,250원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면서 보내주셨거든요. C큐브의 현재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 0.62% 오르면서 8,11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 8,250원 매수하셨습니다. 목표가 알려달래요? 목표가는 일단 벌써 바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8,5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좋은 기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캔들상으로 21선도 돌파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점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만큼 목표가 8,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면 7,750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 8,500원 그리고 손절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하나 더 살펴볼게요. 나으리님께서 남겨주신 SFA 반도체입니다. 9,200원 20% 오래 기다렸어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SFA 반도체 9,17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9,500원이시면은 사실 오늘 고가가 9,200원. 9,200원이요? 네. 9,200원이면 사실 수익이 충분히 오늘 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거래량도 괜찮고요. 윗꼬리만 길게 남기지 않는다면 충분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정도 가격 수준으로 끝나게 된다면 10,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만큼 그냥 갖고 며칠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면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따로 제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좀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짧게 시간 드릴게요. 종목 정리해 볼게요. 일단 종목 제가 오늘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나온 종목도 있었지만 굉장히 좋았던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시해드린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를 봤을 때 굉장히 큰 성장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길게 끌고 가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타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체크해 보셔야 되니까 매일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그 부분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주와 가치주를 원하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종목이 그 종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30초 후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